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너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블럭이 또 이런 거 해결사 아닙니까? 수납 공간이 모자라는 욕실들은 일반 플랩장보다는 이렇게 슬라이딩 맞춤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앞 뒤쪽에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코치님, 네. 오늘 보여주실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 현장은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성내 이편한 세상 1차 34평형 3베이 구조로 20년 된 구축 아파트예요. 여기가 제가 현장 미팅 처음 할 때부터 오늘 영상 꼭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현장이죠. 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여기 무슨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 맞아요. 여기는 바로 옆집에 고객님이 살고 계시는데 곧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니까 이 집에 대한 그 문제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게다가 우리 남자 사장님은 큰 회사에서 건축 PM 일을 이제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기존에 이 살던 집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막 이렇게 공사 상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회사를 보통 찾아가시죠. 이 집에 어떤 점 때문에 여기를 인테리어 하시게 된 거죠? 이 집은 애초에 봤을 때부터 수납이 턱없이 좀 부족했어요. 고객님 집이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옆집 가서 실제로 이제 고객님 집을 봤었죠. 수납 공간이 정말 필요했었고요. 들어오는 뭐 현관이나 거실, 뭐 주방까지 각 공간마다 그래서 철저한 수납 계획을 짜야 했던 현장이었고, 게다가 이 집이 옆집하고 같은 유닛의 그런 평면이지만 같은 층에서도 끝집에 있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단열에 외벽 쪽이 엄청 취약할 거 아니에요. 특히 기존에 살던 집에 그 아드님 방은 확장 공사가 되어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너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블럭이 또 이런 거 해결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은 수납이라든가 단열을 키워드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는지 현관부터 한번 쭉 보시죠. 아까 제가 이 집의 키워드가 수납과 단열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수납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현관 전실에 들어오면서 이쪽에 이렇게 스타일러를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스타일러를 이렇게 현관 쪽에 배치를 하면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외투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일러를 안방에 둬야 할지 드레스룸에 둬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현관에 한번 둬보세요. 고기 냄새라든가 미세먼지가 잔뜩 붙은 그런 외투를 바로 걸고 실내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실 안쪽에는 큰 팬트리장을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크게 팬트리장을 넣어두었더니 정말 많은 짐들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전실의 공간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전실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현관이 있던 자리는 거실 바닥하고 같은 높이로 바닥을 올려가지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 양쪽에는 우리 4인 가족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발장으로 꽉꽉 채워 넣었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수납을 다 짜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쪽 중앙은 가운데를 오픈시켜서 간단한 물건들을 들어오면서 올려두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 신발장 하단은 행인용으로 다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리고 조명을 넣어드렸고, 이 공간이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신발장 도어는 이렇게 거울 도어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 좁은 현관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팁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관 중문은 보시다시피 여닫이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 중문은 외풍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현관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노루 유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넣어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현관 쪽에 지저분한 것들을 최대한 덜 보이게 하면서 훨씬 더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적인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기존 공용 욕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가 있는 기본적인 그런 형태였어요. 수납 공간이 모자라는 욕실들은 일반 플랩장보다는 이렇게 슬라이딩 맞춤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젠다이 선반 같은 경우도 이쪽에 세면대 쪽뿐만 아니라 샤워 공간에도 이렇게 젠다이 선반들을 만들어 두면 코너 선반 없이도 충분히 선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좁은 욕실에서는 타일 파티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벽돌 쌓고 만드는 그런 타일 파티션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파티션보다 거의 3배의 두꺼운 그런 파티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욕실이 훨씬 더 좁아 보여요. 특히 욕실문 같은 경우는 타일 벽면에 이렇게 문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실 쪽으로 지금처럼 좀 더 들어가게끔 문짝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문의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서 욕실 공간이 그만큼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은 주방의 치수를 늘리면서 이쪽에 욕실 벽면에 공간이 생겼거든요. 이 깊이를 활용해서 화장실 이 옆 벽면에다가 금속 이렇게 선반들을 두고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을 만들었죠. 욕실 도어는 슬림형 문선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 스위치도 앞에 있던 것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베란다 기존 공간이 상당히 넓었어요. 거기를 확장을 이렇게 했더니 이 거실이 엄청 커졌죠. 여기 고객님이 확장하면서 단열에 대한 그 우려가 정말 많으셨거든요. 동영 사진이라든가 영상도 기존에 많이 요청을 하셨었고요. 제가 단열의 핵심은 보온병 원리라고 교차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죠. 이 집도 교차 시공, 밀착 시공, 밀실 시공을 통해서 추위나 결로 걱정 없이 완벽하게 단열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그리고 예전에는 거실 이 TV 옆쪽으로 이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사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여기 우리가 확장 계획을 할 때 이 날개 벽체가 얘가 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개 벽체를 활용해서 안쪽에 책상도 넣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가구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존 천정에는 올드해 보이는 짙은 우드 컬러의 우물 천장이 있었어요. 이걸 싹 철거하면서 이 천정 레벨도 맞추었고요. 전체적인 톤을 이렇게 통일시킨 다음에 무몰딩, 무걸레바지 시공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천정 이 가운데에는 안 하면 손에 실링팬을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TV 선반은 곡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하게 있죠. 기존의 거실에 짐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기존 주방은 기역자 형태의 매우 작은 주방이었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실에 그릇을 보관하기도 하셨고요. 이 주방은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죠. 오렌지 블럭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구조죠. 분리형 주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앞 뒤쪽에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큰 냉장고 2대는 후면 주방으로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전면 주방 이 아래에는 밥솥이라든가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과 이 수납들이 충분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또 작은 가전들을 놓을 수 있는 홈바장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 짐이나 가전 때문에 다른 공간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방 발코니에는 올인원 세탁기 자리가 있는데 세제라든가 세탁망이라든가 넉넉하게 넣을 수 있도록 보조장을 또 짜드렸습니다. 여기는 자녀분이 사용할 현관 입구에 있는 방이에요. 옆집의 이 방도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무척 추웠다고 하죠.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뽁뽁이도 붙이고 두툼한 커튼도 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여기는 신규 확장을 하면서 기존 집처럼 춥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보온병 원리를 적용해서 제대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이제는 외풍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방은 기존에 여기 있던 베란다 창 옆으로 창고처럼 쓰던 작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그쪽을 확장하면서 안방 화장실 저쪽 벽면까지 쭉 붙박이장을 길게 넣어드렸죠. 특히 여기는 철거하다 보니까 상부에 이렇게 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 하단 쪽에는 오픈 수납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붙박이장의 길이만 해도 5m나 되니까 이 정도면 옷이나 이불이나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 집이 끝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붙박이장 뒤쪽이 바깥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 끝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바깥이죠. 그 외벽 쪽에 붙박이장을 두면 곰팡이 피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완벽한 단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쪽 붙박이장 뒤쪽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많이 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 뜯어내고 단열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하고 만나는 벽에 단열 시공을 할 때 지역이나 단열재 뭐 등급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여기는 뭐 서울이니까 중부 이 지역 단열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한 이 직접 외기에 접하는 외벽 쪽의 단열재 두께는 가등급 단열재 한 190mm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한데 인테리어 시공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벽 단열을 하면 이 집안의 내부 공간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인테리어에서도 이 단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효율 단열재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단열재 두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교차 시공이라든가 밀착 시공, 밀실 시공, 이 보온병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단열 공사를 하면 완전히 외기를 차단하고 곰팡이 결로 걱정 없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객님께서도 단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끝집인 걸 고려해서 외벽 쪽은 완벽한 단열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대한 신경 써서 시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납과 단열의 진심인 집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짐이라는 게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살림을 하다 보면 이 짐을 줄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 공간을 설계하면 훨씬 넓고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도 주방에서 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주방 쪽에 최대한 많은 수납 공간, 특히 저 냉장고 이 처리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설계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단열, 이 단열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확장을 한다면, 그리고 이 현장처럼 이게 끝집이라면 단열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잘못된 그 단열 공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거나 공사를 혹시 앞두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우리 집 단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이코치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